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한 번식이 가능한 식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식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베고니아요. 베고니아 중에 이 푸토엔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베고니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고니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잎을 보시면 연잎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근육질 복근처럼 볼록볼록한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고니아입니다. 이제 베고니아들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베고니아를 위주로 이제 계속 키워왔어요. 목베고니아가 이렇게 잎에 땡땡이가 들어간 애들도 많고 줄기도 목질화가 잘 되고 키도 커져서 좋아하는데요. 베고니아 중에 이렇게 근경성 베고니아라는 애들이 있어요. 목베고니아처럼 위로 쭉쭉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 잎과 줄기를 계속 뻗어주는 이런 베고니아입니다.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요거 잎사귀 한 장, 작은 잎사귀 한 장으로 번식을 시도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키워낸 거예요. 이게 이제 번식이 어떻게 잘 되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얘가 이제 분갈이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너무 잘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큰 이 토분으로 이사를 시켜주고, 얘도 원래 얘랑 같은 사이즈의 애였는데 얘 분갈이 해줄 때 얘는 안 해줬어요. 얘는 그대로 놔뒀더니 성장이 그래도 옆에 있는 애보다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큰 데로 옮겨주고 얘를 이 형님이 떠난 집에다가 심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갈이 먼저 해주고 번식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화분이 날개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하는 것처럼 식물도 이렇게 자기 덩치에 맞는 화분에, 아니면 좀 예쁜 화분에 심어주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푸토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막 그렇게 목베고니아처럼 화려하고 예쁘진 않아요. 정말 조그맣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은 별로 막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화분에서 뽑아왔더니 뿌리가 화분 모양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대로 심어 주었는데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 새순이 나오는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조금 공간을 둬서 새로운 잎들과 이 기어나는 줄기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상토 매번 사용하는 거 원예용 상토 70%에다가 산야초 30% 그리고 알비로 조금 한 숟갈 정도 넣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푸토엔시스 근경성 베고니아를 무한 번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번식한 방법인 잎꽂이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잎꽂이고 두 번째는 잎맥꽂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잎꽂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수태가 필요하고요. 요런 이 수태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양이 조금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알보 새끼들 파종했던 요게 이 샤인머스켓, 요 포도송이 상자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딸기 많이 팔잖아요. 딸기 드시고 이렇게 뚜껑 있는 거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게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파리 뭐 한 장만 하신다면은 테이크아웃 커피컵 그 플라스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베고니아랑 조금 번식 방법이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키우는 목베고니아 중에 모모카갈이라는 품종의 목베고니아예요. 요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뿌리를 내갖고 이제 흙에 심거나 아니면 흙으로 바로 이렇게 삽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키우는 건데요. 이 목베고니아는 번식은 잘 되지만 이 잎으로만 하는 잎꽂이에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대나무형에서는 이 잎꽂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끔 이제 조금 근경성에 가까운 완전 딱딱하지 않은 목질화가 되는 망치형 베고니아가 있어요. 그것도 목베고니아인데 그런 애들은 종종 잎꽂이가 되는 애들이 있다곤 하지만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줄기가 꼭 포함되어야지만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잎이 붙어 있는 이 줄기가, 메인 줄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근경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잎줄기, 이 메인 줄기가 아닌 요 입자로 요거만 딱 꽂아도 뿌리가 나고 거기서 새끼가 나요. 물론 성체를 키울 때는 목베고니아보다 조금 높은 습도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제가 키워본 결과 그냥 거실 실습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니까요. 너무 습도를 높여줘야 되겠다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잎을 잘라주기 전에 소독한 가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알코올 수압 같은 걸로 가위로 한번 소독해 주시면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자란 완전 튼튼한 잎줄기를 가진 잎자루를 가진 요런 걸로 하면은 진짜 성공률은 높지만 아깝잖아요. 너무 이쁜 이렇게 잎을 내줬는데 요거로 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요런 애들 키우시다 보면 밑에 구엽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지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번식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소독한 가위를 가지고 그냥 쉽게 이 줄기를 땅에서 한 1, 2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잎자루를 조금 남기는 이유는 혹시 이제 물 줄 때 뭐 흙 같은 게 이렇게 덮쳐가지고 좀 감염이 일어나서 이 모체가 죽는 것을 병이 드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길이를 남겨준 거예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말라버리니까요. 그때 이렇게 똑똑 떼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축 처진 잎을 한 2개 정도 떼서 얘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확한 포토엔시스 이 베고니아 잎을 이제 숯에 꽂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잎꽂이 하는 동안은 이때는 조금 공중 습도가 높으면 좋기 때문에 숯대를 이용해서 심어주고요. 이거를 가끔 흙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흙보다는 숯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에 불린 이 생수태를 이용해서 밑에 한 3, 4cm 정도 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태를 준비해서 깔아줍니다. 물은 한번 꼭 짜가지고 곱곱한 상태로 준비를 했어요. 이 수태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질랜드산이 있고 칠레산이 있는데 원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짜 수태만 아니면 돼요. 가끔 토피어리 할 때 이 가짜 수태가 있는데 그거만 아니면 되니까요. 그냥 싼 거 인터넷에서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요. 이렇게 준비한 잎을 요 끝이 잘려진 끝이 수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깊게 넣는 게 아니에요. 얘 보면은 나중에 어디서 이 새끼가 올라오냐면 이 잘려진 단면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새끼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수태에 꽂은 지 한 달 정도 되면 이렇게 새끼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데요. 요게 왜 무한 번식이 가능하냐면 요게 자랐을 때 여기 새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가위로 잘라요. 얘는 독립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 또 잘려 있으면은 요거를 또 수태에다 꽂아요. 그러면 또 새끼가 생기고 이 잎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요. 한 진짜 3달까지도 잘 버티니까요. 얘가 수분만 잘 공급이 되면은 막 썩거나 말라버리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계속 새끼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막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새끼가 올라오면 이 새끼가 클 때까지 그냥 얘가 이제 뭐 광합성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지 정확히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냥 하나당 하나만 키우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한 번식으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만 이 수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구멍을 살짝 파준 다음에 한 1cm 정도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는 요 위에 이렇게 그냥 얹어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잎꽂이예요. 자, 이제 2번째 방법인데요. 인맥꽂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잎을 보시면 이 중간에 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인맥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인맥을 포함해서 이거를 막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 방법은 따로 없고요. 그냥 한 4개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맥을 포함해서 하나 잘라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는 이제 그대로 아까처럼 잎꽂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얘대로도 자라고 이 잘라놨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 잘린 단면이 수태에 올 수 있도록 보통은 이렇게 살짝 말아가지고 이 수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냅두면은 진짜 신기해요. 얘는 온 몸이 생장점이 있나 봐요. 여기서 새끼가 이렇게 뻥 올라옵니다. 이렇게 새끼가 올라오면 또 그 새끼는 떼고 또 이렇게 수태에다 박아놓으면 또 새끼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이파리가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무한 번식이 가능합니다. 요것들을 이렇게 한번 수태에다가 말아가지고 위치를 한번 시켜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살 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잎꽂이들과 잎맥꽂이를 완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또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이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잎자루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요게 잎이 없이 잎자루만 꽂았을 때도 번식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떨어진 요 줄기들도 한번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잎자루가 두꺼워가지고 왠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심어주고 났으면은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끝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왜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면 옆에 약간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요대로 그냥 놔두면은 이 수태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얘가 마르질 않아요. 그냥 새끼가 올라올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너무 직사광선이 오는 데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밝은 그늘, 베란다에서 밝은 그늘에 놔두시거나 실내에서는 뭐 식물등 아래에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근경성 베고니아 푸토엔시스 무한 번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게 또 새끼가 올라오면 엄청 신기할 건데 그 모습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